지금 다들 퇴근하고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 시간에는 이제 퇴근하고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시간이거든요. 며칠 전에 시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제 집에서 들으실 수 있게 이제 오전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구매 대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사 생활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혹은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니즈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게 저는 이제 아이 엄마 플러스 직장 생활 그리고 플러스 직장 생활의 불만족 플러스 돈을 더 벌고 싶은 뭐 이런 저는 이제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저는 한 13년? 되게 오래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진짜 필사적으로 저는 좀 일하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면서 한 번도 출산휴가 때 빼놓고 회사를 그만다닌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직은 몇 번 했지만 계속 필사적으로 회사를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커리어가 되게 소중했거든요. 나도 공부했고 그리고 나도 이제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나도 어쨌든 뭔가를 성취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막 회사에서도 월급을 많이 받고 싶었고 그리고 인정도 막 많이 받고 싶었고 승진하고 싶었고 막 이런 되게 저는 진짜 필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보면은 회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워라밸 막 이러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시간만 딱 일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막 일을 찾아서 하고 막 저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과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좀 인정도 해주고 팀장도 달아주고 뭐 월급도 좀 올려주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이 택도 없이 부족하고 8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집안일 하느라고 애들하고 놀 시간도 없어요. 집안일 해야 돼. 그리고 애들 집안일 다 하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그러니까 제 시간은 진짜 없는 거예요. 너무 허덕허덕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접했어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접했는데, 그 책이 정말 제 뒤통수를 빵 때린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의 추월차선 읽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그 있죠. 인도가 있고, 서행차선 있고, 추월차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서행 차선을 이제 달리고 있지. 인도는 아니야. 다행히 인도는 아닌데 서행 차선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여기 추월 차선 달린 사람들은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월 차선 달리고 있다. 이러면서 당신은 이제 나는 노예다. 현대판 노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쇼킹하면서 와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사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찾다 보니까 구매대행이 나와서 이제 그걸 한번 시작해 봤는데, 잘 된 거죠. 잘 된 거고, 물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거 시작한 지 지금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구매대행 시작한 지 2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짧은 시간 내에 구매대행으로서 회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매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은 계속 바뀌긴 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좀 해주세요. 참여. 파이팅! 카톡창에 내 꿈, 뭐다 좀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슬플 겁니다. 매우 슬플 거예요. 경제적 자유요? 브랜딩 제품 개발. 저도 한때 꿈꿨는데 그거. 아기가 4살 되기 전에 우리 집 마련. 집을 마련하고 싶다. 경제적 자유가 되게 많죠. 진짜. 돈 벌고 싶은 그런 거. 백만장자. 다 이제 돈 버는 경제적 자유가 목표예요. 자동화 시스템, 불로소득? 불로소득? 네, 맞아요. 높은 소득은 가정이고, 그로 인한 안정적인 미래. 장소 상관없이 일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 네. 저도 경제적 자유가 이제 선행이 되면서,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 높은 소득이 과정이다. 세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냐면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의 자유는 되게 웃긴 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도 시간의 자유더라고요. 저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겠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집에서, 집에서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눈치를 줘요. 그만 좀 일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이런 시간적인 자유가 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자유. 그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아무튼, 뭐 그런 걸 저는 꿈꿔요. 근데 그러려면 경제적 자유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내 꿈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꿈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꿈에 대해서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꿈을 자꾸만 생각해 보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개념부터 볼게요. 여러분 많이 이런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국내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하고는 다르게 그건 도소매에 들어가고요. 우리는 구매 대행이잖아요. 이거는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이거는 국내에 계시는 그런 소비자분들한테 해외 상품, 해외에 존재하는 상품을 이제 직구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대행해서 판매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래서 이거는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서비스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이 구매 대행하고 도소매의 차이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재고가 필요 없다. 구매 대행은 재고가 필요 없는 사업이죠.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주문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소싱한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주문을 넣어가지고 바로 고객님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니까 재고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재고를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국내 재고를 보유해야 하고 그거를 고객님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내주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제 재고 없이 가는 리스크 없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비슷한 걸로는 국내 위탁이 있어요. 위탁. 위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탁도 재고 없이 가죠. 근데 그거는 도소매에 속해요. 아무튼 구매 대행은 좋고요. 재고가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좋고 여기서 일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출 산정 방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구매 대행 수수료가 이제 매출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무슨 차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번가에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짜리가 이제 도소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이 매출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10만 원 판매 금액에서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이라 치자고요. 5만 원이다. 그리고 국제 운송료가 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4만 원. 이제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걸 빼고 한 게 이제 구매된 수수료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매출액에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세금 이제 우리가 낼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10%. 매출 금액이 10%거든요. 그러면 도소매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팔았어.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죠? 우리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러면 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10만 원에 10%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4만 원이다 매출액이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얼마죠? 4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진짜 좋은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간이과세자 하는데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이게 간이과세자가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까지가 간이과세자예요. 연 매출 8천만 원까지 간이과세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 4,800만 원까지 연 매출 4,800만 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돼요.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10% 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매출액 사이인 간이과세자는 되게 적은 것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세금 절세가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되게 유리한 거죠. 구매대행은 이 매출 산정 방식 때문에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액이 좀 적게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되게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흐름에 대해서 볼게요. 해외 구매 대행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요. 먼저 1번, 우리가 각 오픈 마켓들에게 상품을 전시를 합니다. 우리가 상품 등록을 업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를 이제 고객님한테 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주문을 우리한테 접수를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 확인을 하고 타오바오에 가서 구매를 하겠죠. 해외 수신처, 우리는 주로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가서 할 건데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국 내에서 현지에서 이제 배송이 진행이 될 거예요. 택배로 갈 수도 있고 뭐 용달차를 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 수단을 통해서 현지에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어디로? 우리가 지정한 배송 대행지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 중국 현지에 있는 배송 대행지 주소로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송 대행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물건을 수치를 하고요. 그리고 물건이 똑바로 왔는지 검수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중국 판매자들은 물건을 아주 스마트하게 잘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뭐 파손 있고 그리고 막 잘못 보내고 막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송 대행지가 검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타오바오 판매자랑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해서 해결을 한 뒤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포장을 국제 운송할 때 파손이 나지 않도록 보완해가지고 보완 포장이라고 하거든요. 보완 포장을 해가지고 출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해서 국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에 중국 내에서 통관도 해요. 중국 내에서 통관을 해야 되겠죠? 수출 통관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면 국내에 입항을 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은 인천공항으로 올 것이고 배를 타고 오면은 인천항 아니면 평택항 아니면 군산항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세관에서 통관을 합니다. 통관이 문제없이 되면은 바로 국내 배송사 그러니까 CJ 택배나 우체국 택배 이런 택배사에 인계가 돼요. 근데 만약에 화물이 되게 큰 거야. 그러면 뭐 국내에 있는 화물 택배사, 경동 택배나 대신 택배 이런 곳에 인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고객님이 물건을 수령을 하셨으면은 구매 확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켓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켓 정산이 되게 중요해요. 마켓 정산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 확정을 문자없이 하셨어.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물건이 불량이 났어. 아니면 파손이 났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CS를 해드려야 되겠죠? 뭐 다시 발송해 드린다거나 뭐 아무튼 뭐 해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뭐 그런 것들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에요. 자,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선택한 중국 구매 대행은 그러니까 선택하는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중국 구매 대행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좀 알아볼게요.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은 여기 적혀 있는 건데 이 중에 1번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아까 지금 꿈 얘기할 때 제조해가지고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셨잖아요.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되게 어떻게 보면 로망, 꿈, 나아갈 방향 이런 게 보통 이제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하거나 내 로고를 박아서 내 상품을 팔거나 제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주로 수입을 하냐면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보통 다 OEM을 하거나 ODM을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뭐 그때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타 국가 대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와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이에요. 상품을 이제 많이 접해볼수록 우리가 어떤 상품이 품질이 괜찮고 우리가 핸들링하기에 좋고 어떤 게 잘 팔리고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유럽 구매 대행이나 일본, 뭐 미국 이런 데는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가. 여러분 미국에서 주로 뭐 하나요? 구매 대행 아세요? 미국에서 구매 대행 주로 뭐예요? 건기식. 건기식 많이 해요. 브랜드 많이 하죠. 명품. 그러면 미국에서 그걸 하고 일본에는 뭐예요?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의류? 일본 구매 대행 의류 많이 하나요? 제가 안 해서 모르는데 낚시 맞아. 낚시 브랜드, 캠핑 브랜드 일본 유명하죠. 그리고 무슨 식품 이런 거 하고 식품 많이 하는 식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 그럼 중국은 뭐예요? 중국 구매 대행 하는 사람 못 알아요? 중국은 이제 온갖 거 온갖 거 네, 온갖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죠. 솔직히 내 취향 따라서 팔아도 돼요.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의류만 할래. 그럼 의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런다고 돈을 잘 버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아무튼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이고 그리고 중국이 또 장점이 뭐냐면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얘기 나온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일본은 제가 듣기로 한 10에서 15% 정도 마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한 그래도 20에서 25% 이야기해요.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마진율 이야기하실 때 20에서 25%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마진율이 높아가지고 사실 매출액이 그분들의 택도 못 미치긴 하는데 저는 마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예요. 그게 조금 사실 고민이 좀 돼요. 마진율 낮춰야 되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되게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중국 제품들은 최저가 검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다이와의 무슨 뭐를 사고 싶어. 다이와 뭐죠? 낚시용품이죠. 다이와의 무슨 낚싯대 뭘 사고 싶어. 그러면 그 모델명 쳐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있잖아요. 그렇게 쳐봐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최저가 검색이 되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쳐보면은 제일 싼 거 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모델명으로 검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편인 거예요. 괜히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3번, 편리한 플랫폼.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 플랫폼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마존 이런 거 되게 편리하죠. 근데 타오바오 진짜 편리해요. 막 사진 검색도 다 되고, 뭐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리한 플랫폼도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4번도 되게 큰 장점인 게 뭐냐면, 지금 반자동 프로그램이 진짜 많잖아요. 그중에 솔직히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 너무 선택지가 많아. 그러니까 이 반자동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좋은 기능이 자꾸만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점 더 편리해져. 너무 유리하죠.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다 간과하면 안 돼요. 제일 큰 단점은 긴 배송 기간이에요. 긴 배송 기간. 중국은 보통 이제 빠르면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오거나 하면은 그래도 일주일 이내로 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리고 배 타고 와도 빠르면 뭐 일주일 이내로 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근데 요즘은 더 길어졌어요. 통관이 너무 늦어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뭐 폭격으로 아주 그냥 통관이 늦어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배송 기간이 기니까 자금 회수 기간도 따라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켓에서 정산을 받으려면 배송이 완료되거나 구매 업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늦으니까 당연히 돈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켓에서. 근데 우리는 카드 값을 갚아야 되죠.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거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래도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이유예요. 무자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카드 값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물론 별로 안 일어나면은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잘 하셔가지고 매출이 빡빡빡 올라가시는 분들은 진짜 돈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방법이 다 있어요. 무슨 선정산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너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신규 창업하거나 뭐 청년이거나 하면은 되게 저리에 대출해 주는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쨌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CS가 좀 힘들다 하잖아요. 중국은. 좀 그래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일단 품질 자체가 조금 별로잖아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는 뭐 괜찮은 품질만 오니까 브랜드니까 뭐 품질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건 없는데, 그리고 분량도 잘 없어. 그런 거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좀 그래요. 좀 후졌어. 음. 음. 그래서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난이도가 좀 있어요. 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스킬적인 면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배송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문의가 올 수 있잖아요. 배송 기간 기니까 그것도 이제 뭐 내가 열심히 잘 대응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단점들은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단점 때문에 뭐 그만두는 분들도 계세요. 뭐 멘탈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어. 고객님 자꾸 배송 문의하면은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단점들은 다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사업에 단점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니까 우리가 다 이걸 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오바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 개념인데 일단 타오바오 이렇게 생긴 이거 보잖아요. 많이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티몰, 그다음에 1688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오바오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아무거나 다 팔아요. 진짜 온갖 걸 다 팔거든요. 그리고 온갖 셀러들도 많아요. 누구나 입점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막
우리 같은 진짜 꼬맹이 셀러들도 많고요. 진짜 1인 사업자들도 많을 거예요. 걔네들은 창고도 안 가지고 있고 위탁하는 애들처럼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저기 창고에다 주문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송시키고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티몰은 이제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상품을 보다 보면은 같이 떠요. 티몰이 그냥 상품 열어보면은 옆에 티몰이라고 로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티몰 상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티몰 해도 되나요? 티몰에서 소싱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면 티몰이구나 하면서 그냥 소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여기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타오바오 내에 있긴 하지만 다 달라요. 여기는 입점할 때 좀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중국 판매자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보증금 내야지만 들어가니까 조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판매자들의 살짝 레벨도 살짝 높고 그리고 좀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제 브랜드 스토어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다. 근데 네, 괜찮긴 한데요. 근데 여기도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티몰에도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88은 좀 사이트 자체가 달라요. 1688은 B2B 도매몰이에요. 그러니까 B2B라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말의 약자죠. 여기는 도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한테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B2C 하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잖아요. 커스터머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한 개씩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한 개를 판다는 거는 샘플 형태로 좀 파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1,000개,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가격이 수량별로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10개씩 하실 수 있어요. 10개씩. 질문을 하시네? 갑자기? 그래서 10개씩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싱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결제 대행 업체를 쓰거나 구매 대행 업체를 쓰면 우리가 여기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한 개씩 안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소싱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1688에서 파는 걸 타오바오에서 거의 다 팔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소규모 10개는 가능하고요. 10개씩 판매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는 팔아요. 알리바바도 도매나 공장, 알리바바닷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문으로 된 사이트요? 영문으로 된 글로벌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리바바닷컴은 B2B 글로벌 B2B 사이트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바이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판매자가 있어요. 저도 거기 입점해 있거든요. 네, 코리아 셀러로.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도매로 물건을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1688은 중국 내수, 중국 내륙의 도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매매나 도매꽃 같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688은 나중에 뭐 좀 대량으로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한 100개씩, 뭐 200개씩 필요로 하는 고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1688에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훨씬 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카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결제 대행 업체를 쓰거나 구매 대행 업체 쓰시면 돼요. 배대지에서 해줘요, 보통. 자, 그리고 알리페이가 뭐냐? 알리페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자 그 화폐 시스템, 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여기 타오바오, 티몰 1688 그리고 알리페이, 알리왕왕 여기 적힌 거는 다 아이디 비밀번호가 동일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한 군데만 가입하시면 다 똑같은 걸로 로그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는 어플만 깔면 그냥 어플에서 이제 전화번호 인증만 하시면 거기서 그대로 그냥 타오바오에서 진행되는 결제를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알리왕왕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이버 톡톡 있잖아요. 네이버 톡톡 같은 그런 판매자랑 하는 그런 메신저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알리왕왕으로 타오바오 판매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톡톡 하면 바로바로 답변 안 오죠? 그리고 영업시간 지나면 답변 안 오죠? 얘네들은 영업시간 지나도 답변을 막 해요. 밤늦게도 막 답변하고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뭐 자료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었고, 그럼 이제 사전 준비.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나 보시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 가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즘에 토스 페이먼츠로도 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토스 페이먼츠라고 되게 괜찮거든요. 그걸로 하면 진짜 순식간에 돼요. 자, 어쨌든 하실 때 업종 코드를 요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적힌 해외 직구 대행업 코드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를 하시면 되고요. 주업종, 부업종 선택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간이 사업자로 신청 가능하면 간이로 신청을 하세요. 간이 사업자로 보통은 다 가능하시고 일반 사업자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간이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고요. 네, 간이로 할 수 있으면 간이로 한다. 그리고 주소는 집 주소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집 주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제 스토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어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나오거든요. 그 사업자에. 근데 그게 노출이 되니까 집 주소로 하면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유 오피스에서 비상주 오피스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상주 오피스로 하실 때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데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비상주 오피스에 요거 수입식품들 요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비상주 오피스 다 알아요. 그래서 가타부터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경인청에서 그거를 자꾸 거절해요. 비상주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거의 100이면 100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첫 번째, 비상주 오피스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여기는 상주고요. 제가 가끔씩 출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셔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비상주라고 써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이상한 말 없는지 보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좀 해줍니다. 그렇게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이거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하실 때는 집 주소로 영업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거 권한을 이제 요청할 때 반려당하거든요. 주소지가 사업자 주소지랑 다르다고? 그때 소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는 별거 없이 이게 어쩌고 저쩌고 사업자 주소지가 비상주여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집 주소에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하시면 돼요.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줍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하셨으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시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요거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시고 발급 받으신 후에 정부24 들어가셔가지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다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켓에서 정산금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사업 자금을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 통장으로 만드실 필요는 전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통장 중에 잘 안 쓰는 거 그거 하나 요 용도로 하나 놔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 되죠. 카드는 이제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그런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해외에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한 혜택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카드 많이 쓰시는데 뭐 이 카드들 외에도 다른 거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쓰셔도 돼요. 여기 적힌 거는 할인되거나 적립이 되거나 하는 퍼센트예요.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요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3% 할인이 됩니다. 저는 요거랑 쓰고 있어요. 이 농협 요것도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카드는 여러 개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왜냐면 사업자마다 카드를 다르게 쓰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리고 업무용 핸드폰 번호 하나 만드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핸드폰 번호를 일단 첫 번째 쇼핑몰에 노출을 시키시면 좀 안 좋겠죠? 일단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요. 두 번째, 고객님들이 밤늦게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전화도 안 오거든요. 근데 좀 지나가면은 진짜 계속 전화 옵니다. 전화하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언제 와요? 이러고 있어요. 맨날 밤늦게 전화해서 왜 아직도 안 와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냥 공기계 하나 마련해가지고 안드로이드라고 표시한 이유는요. 컴퓨터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컴퓨터 연동해서 하셔야지 편하잖아요. 막 손으로 언제 지문이 닳아버리죠? 손으로 막 문자 막 입력하고 하려면 템플릿을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로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시면 하나 하셔가지고 알뜰폰 유심 이게 되게 싸요. 생각보다 진짜 싸요. 요금제가. 그거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2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되긴 해요. 요렇게 마련해서 하는 건. 그때는 듀얼폰 넘버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 원래 쓰시는 통신사, 예를 들어 유플러스다. 그럼 유플러스 부가 서비스에 듀얼폰 부가 서비스도 있어요. 3,000원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 쓰고 있어요. 듀얼폰도. 제가 쓰는 듀얼폰은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그 번호를 이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구매 대행은 별도의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회사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듀얼폰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톡은 좀 별로예요. 이거 현재 쓰는 번호 절대 같이 쓰지 말자. 최소한 듀얼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6번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 영업 등록은요. 이거는 요거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냐면 식품, 그리고 식기류,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조리도구, 그리고 전자 제품 중에 이제 식품이 닿는 거, 뭐 믹서기나 토스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겠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돈이 들죠. 교육비도 들고요. 영업 등록비도 들어요. 근데 몇만 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사업 시작하시잖아요.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업 시작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업이라고 해도. 요 정도 돈은 투자를 합시다. 네. 그래야지 돈 벌죠. 그래서 요거는 하시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제가 요거는 내가 블로그 하나 글 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다른 거 찾아보셔도 참고하셔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마켓 입점할 때 요거 내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이건 동사무소 직접 가야만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하나 띄워 놓으세요. 3개월 이내에 띈 것만 유효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타오바오 세팅. 타오바오는 이제 세팅할 때 별거 없는데 일단 좀 계정이 동결되는 그런 어이없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게 정말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시고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하시고요.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로 하시면 돼요.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알리페이 어플 또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명 인증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나마 괜찮다고 해요. 보통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근데 동결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재수 없으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자고요. 그리고 010 번호로 일단 진행을 하시면 뭐 010 번호로 하든 10 번호로 하든 상관없는데 010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10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이제 하면 되는데 한 개를 했는데 동결을 당했어. 그러면 그 다음 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핸드폰 번호로 2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도 동결이 다 당했어.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메일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알리어망 설치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알리어망 아까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PC로 우리가 주로 쓸 텐데 PC 그거 메신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게 편리해요. 이거 다운받지 않아도 그 브라우저 내에서 탭이 열려가지고 세팅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이거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 준비는 그냥 시간 있을 때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해놓고 나중에 하려면 좀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는 업로드 하느라고 바쁘거든요. 다 됐죠? 그다음에 상품 소싱 등록 세팅이에요. 상품 등록 프로그램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실 때 이제 등록 방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강의는 반자동 기준이에요. 반자동. 이게 뭔지 개념을 보세요. 수동은 하나씩 저기 직접 마켓에 들어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해가지고 이미지도 올리고 옵션도 내가 하나 적어주고 옵션 단가도 적어주고 뭐 하나하나 다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하루에 한 개 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되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상품을 그럼 되게 잘 골라야 하잖아요. 왜냐면 하루에 몇 개 등록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 상품을 내가 솔직히 잘 못 골라. 초보자니까. 그럼 조금 뭐 엉뚱한 제품을 안 팔리는 거를 막 올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팔려. 그거 무슨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공부해가지고 시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반자동하고 동일한데 얘는 이제 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번 올릴 때 키워드 예를 들어서 무슨 키워드다. 그러면 그거를 타오바오에서 페이지를 싹 긁어와요. 그러니까 뭐 100개가 떴다, 200개가 떴다 이렇게 타오바오에 검색이 되잖아요. 그걸 한 번에 가져와. 그런 다음에 내가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 마켓에.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돌리니까 할 일이 정말 없겠죠, 저희가. 그리고 컴퓨터만 빨리빨리 돌아가면 빨리빨리 업로드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상품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켓에 상품 등록 리미트가 있으면은 그게 다 차면 또 사업자를 또 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10개, 2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업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상한 거 내가 골라내질 못하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뭔가 내가 손을 보는 게 없잖아요,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잘 안 팔리지. 수동이나 반자동에 비해서 자동은 되게 안 팔리는 거예요. 올리는 수량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자동은 이제 요 수동과 자동의 딱 중간 정도로 좀 장점만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대량으로 등록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소싱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할 때도 이렇게 뭔가 손을 좀 봐요.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뭐 30개에서 100개 정도 업로드를 할 수 있다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수동에 비해서는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고객님한테 노출될 가능성도 늘어나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으로 상품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이거 말고 딴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을 활용하시기 좋고 헤이셀러를 쓰실 때는 이제 제가 헤이셀러 파트너기 때문에 추천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14일 무료 체험 추천인 코드 이거고 제가 이제 유료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20일짜리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비공개고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무료 체험 기간에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체험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 활용을 해보세요. 다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하시다가도 중간에 이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옮기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쓰시면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반자동 프로그램이든 뭐 주문 처리 프로그램이든 배대지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바꾸세요. 헤이셀러랑 저는 더만고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헤이셀러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 헤이셀러는 많이 등록하려는 사람한테 적합해요. 왜냐면 등록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업로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도가 되게 빨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많이 올릴 거야. 그러면 헤이셀러 그냥 단연코 1등이고요. 프로그램을 옮기면 올라가던 제품은 마켓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마켓에 등록된 거는 지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을 올렸을 때 거기에 타오바오 URL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죠. 요거 외에도 셀러픽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쓰는 건 또 더만고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네, 아무튼 이거는 후기들 같은 거 좀 보시고요. 유튜브도 좀 보시면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 추천인 코드를 쓰시고 헤이슬러 쓰시면 추후 결제하신 금액의 일부가 저한테 옵니다. 업로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말씀드릴게요. 업로드 프로그램은요. 일단 타오바오에서 상품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걸 소싱을 하려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냐? 썸네일, 상품명, 동영상, 상세 페이지, 옵션 이거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헤이셀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상품명하고 카테고리하고 그런 거를 엑셀에다 입력한 상태로 엑셀 업로드란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 성분에 뜬 건데 여기 이제 상품 관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뭘 가져왔냐면 잠깐만 여기 타오바오 링크 한번 들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데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이제 타오바오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도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옵션들이죠. 그리고 얘는 상품명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옵션마다의 가격도 다 다르잖아요. 679구, 얘는 809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땡겨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도 이렇게 땡겨왔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야. 옵션 편집 이런 거 여기 들어오면 여기 대표 이미지, 이거 썸네일이죠. 이거 다 땡겨왔죠? 그 다음에 옵션 땡겨왔죠? 그리고 옵션을 땡겨왔는데 가격도 땡겨왔어. 679.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판매가가 얼마야까지 계산을 해줘요. 내가 세팅한 값에 의거해서 이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땡겨와. 그래서 동영상 어디 갔지? 동영상 아까 있었는데 아 내가 지웠나? 아무튼 자 상세 페이지 이제 땡겨오고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가져오죠. 그죠? 다 가져와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썸네일을 수정해 줘야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한 거 이렇게 바꿔줘. 이러면 얘가 이제 썸네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옵션을 이제 변경을 해줘. 얘가 이제 옵션명이 좀 그레이 어쩌고 문 없는 1층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도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이것도 뭐 이제 도어형 이런 거를 이제 고쳐줘요. 보기 좋게. 그리고 그레이인데 얘는 회색이야. 뭐야 그레이면 그레이지 회색이면 회색이고 그레이로 바꿔줘.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품 가격에 뭐 10만 원을 추가했잖아요. 이 10만 원이 뭐 이게 국제 운임이나 아니면 기타 비용들을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겠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판매가가 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막 지저분한 게 만약에 있어요. 얘가 되게 지저분한 거다. 중국말이고 막 블라블라 이상해. 아 이게 작업이 원래 이렇게 처음 화면이었는데 제가 지웠네요 아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지저분해. 그럼 이렇게 지우면 돼. 이렇게. 좋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놓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우리가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괄 전송, 저장한 다음에 얘를 상품 등록하면은 마켓에 뿌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도 여기 연동 안 시켜서 지금 안 뜨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읽어보세요. 아무튼 빨리빨리 잘 고칠 수 있는 게 장땡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마켓 입점. 마켓 입점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